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제 친구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된 지는 이제 3년 되어 가요. 중학교 때부터 정말 친한 단짝이었고, 그 친구는 항상 전교권에서 놀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고등학교에서도 역시 잘해서 교대도 갔고요. 근데 그 친구 원래 꿈이 교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굉장히 교사와는 거리가 멀었죠. 그래서 그 친구가 교대에 원서를 넣을 줄 몰랐고 넣을 거라는 친구의 말에 놀랐지만 분명 원하는 학과에 다른 학교를 붙으면 그곳에 진학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좀 고민하더니 결국 교대에 진학하더라고요. 좀 섭섭했어요. 사실 같은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관심 분야가 서로 원체 같아서 중학교 때부터 같이 꿈꿔왔던 건데 좀 서운했지만 그 친구 인생이니 제가 크게 간섭을 못하겠고 다른 뜻이 있으리라 해서 교대 진학 응원해 주었어요. 사실 교대 간 거 굉장히 대단한 일이잖아요. 초등교사는 여자에게 최고의 직업이고 안정되었고 퇴임 뒤에도 높은 임금 나오니까요. 그렇게 그 친구는 지방으로 내려가고 저는 서울 중위권 대학 다니면서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았죠. 졸업하고 저는 당연히 취업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 친구는 24살에 바로 교단에 서더군요. 똑똑하고 끈기 많은 친구라 임용에 한 번에 붙더라고요. 참 부러웠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직업이고 앞으로의 길이 창창하니까요. 그렇게 저는 힘들게 취직을 하고 상사한테 꾸중 듣고 야근하며 힘든 사회생활을 할 때 그 친구는 그런 거 전혀 모르더라고요. 가끔 만날 때 교사 참 편하다고 잘 선택했다 그러더군요. 부러웠는데 부러워해봤자 뭐하나 싶고 부러워한다고 해서 내가 교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냥 친구한테 나도 내일이 좋다. 너처럼 탄탄한 직업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잘릴 수 있는 위험한 직업이어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라고 말했어요. 진심이었고 제 직업에 대해 부끄러움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아직도 낭만을 꿈꾸냐? 사실 그때 말 안 했던 건데 교대 넣은 것도 교대를 선택한 것도 꾸역꾸역 임용고시를 본 것도 사실 다 부모님의 뜻이다. 그 당시엔 너무 싫었다. 내 꿈을 짓밟는 부모님이 미웠고 적성에 안 맞아서 엄마한테 투정 부리며 자퇴하고 싶대도 절대 안 된다는 엄마가 싫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부모님께 감사한다. 그땐 정말 힘들었는데 이젠 교직의 길이 내 길 같다. 네 말 맞다나 네 직업 위험하다. 근데 그거 내 앞이어서 자존심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면 안쓰럽다. 솔직히 나 대학 다닐 땐 우리가 같이 하고 싶었던 공부를 너만 하는 거 너무 부러웠다. 근데 지금은 너 하나도 부럽지 않다. 역시 현실과 꿈은 다른가 보다 라고 하더군요. 그때 정말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이 친구가 나를 정말 한참 자기 아래로 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아닌데, 나는 정말 진심인데, 그 친구가 뭔데 나를 자존심 빳빳이 세우는 거짓말쟁이로 만드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덧붙였어요. 정말 아니다. 나는 내 직업에 만족한다. 그래, 100% 만족은 못한다. 너처럼 야근도 없고 개인 사무실에 상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들어도 되는 거 부럽다. 근데 그게 다다. 내 직업의 단점 다 견뎌내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온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중간에 너처럼 부모님 말씀에 휘둘리지 않고 한 길만 걸어온 내가 너무 대견하다.
지금까진 네가 나보다 훨씬 잘 나갈지 몰라도 앞으로 모르는 일이다. 어떻게 현재만 보고 내가 너보다 밑에 있다는 듯 말하냐 라고 말해줬어요. 그 친구도 지지 않고 말하더군요. 네 말이 진심이라 치자. 근데 그걸로 뭐가 달라지냐? 현실은 꿈을 포기한 내가 더 잘 나가지 않냐? 솔직히 막말로 나는 지금까지 스펙 좋은 남자들 수두룩 만나봤고 앞으로도 만날 거다. 그래서 시집도 잘 갈 거고 임신하더라도 출산휴가 눈치 안 보고 내고 애 낳은 후에도 육아휴직 내면서 인생 편하게 살 거다. 또 애들 방학하면 나도 쭉 쉬면서 자기 개발에 몰두할 수도 있고 월급으로 여행도 다니면서 퇴임한 후엔 연금 꼬박꼬박 나오니 그걸로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너는 여기서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지 않냐? 너도 이젠 현실 직시할 때가 되었다. 자존심 그만 세워라. 정말 어이없었어요. 얘 나랑 싸우러 왔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왜 이러나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 저번에 만날 땐 본인 직업에 사명감이 별로 없었던 듯 했는데 갑자기 이러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만하자. 서로 기분 상하려고 나왔냐. 얘기하다 보니 언성이 높아졌는데 그냥 이거 마시고 일어나자 라고 했어요. 저도 기분이 상해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계속 그 친구의 말을 곱씹어 보았는데 갑자기 싸우는 듯한 어조로 왜 저랬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만나기 전에 계속 좋은 관계 유지해왔고 말하면서도 그 친구 감정 상하는 말도 안 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본인 직업에 엄청난 사명감을 느낀 듯이 저한테 저러니 어이없더라고요. 분명 저번에 만날 땐 자기 반 애들이 자꾸 이상한 질문 하면서 귀찮게 한다고 수업 시간에 꼭 떠드는 몇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 정말 짜증나 죽겠다고 좋은 직업이긴 한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었어요. 항상 욕하는 애들 정해져 있고 처음엔 친구가 교단에 선지 별로 안 돼서 스트레스 받나 했는데 지금은 뒤에서 자기 담임쌤한테 욕먹는 애들 불쌍하더라고요. 초등학생이 알면 뭘 대단히 알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짜증난다느니 맘 같아선 수업 도중에 쫓아내고 싶다느니 우스갯소리로 손찌검하고 싶다는 소리까지 했어요. 근데 만나서는 갑자기 제 직업을 욕하면서 본인 직업이 최고의 직업이라 말하니 당황스러웠어요. 교사가 선망의 직업이라지만 남의 직업까지 까내릴 만한 직위는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니 욕먹을 직업은 하나도 없지만요. 그 친구랑 그 일이 있은 뒤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긴 했는데 또 전화로 했던 소리 또 하네요. 그때 그렇게 헤어졌는데 내 얘기 잘 이해했을 거라 생각한다. 아끼는 친구니까 하는 말이다. 너도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뭔 말이 듣고 싶은 걸까요? 맞다. 교사가 최고의 직업이다. 꿈보단 역시 안정적인 게 제일이지. 네 선택이 옳았다. 라는 말이 듣고 싶은 걸까요? 그렇다고 왜 굳이 제게 그런 말이 듣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직업이라면 본인 혼자 만족하고 잘 살면 되지 왜 저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만 하는지 도통 모르겠네요. 이번 주 주말에 또 만나기로 했는데 또 그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엔 제가 한 방 먹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 친구의 속내를 알 수 있을 만한 한 방이 필요해요. 전 사실 초등교사 장점밖에 모르는데 혹시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도 쏘아 붙일 만한 말이 필요해요. 한 방 먹여야 그 친구의 속내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왜 그러는지.
그렇지 않고서야 계속 제가 말릴 것 같고 저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친구를 정말 쏘아붙이고 싶은 게 아니라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시원하게 친구의 속내를 알 수 있을까요? 추가. 어젯밤에 갑자기 욱해서 쓴 제 글이 몇 분께 상처를 드린 것 같네요. 그렇지만 절대로 초등학교 교사를 폄하할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 친구의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고 또 초등학교 교사인 제 친구가 본인 직업의 장점만 내세우며 제일 대단한 직업이라는 듯이 제 직업을 하대하니까 저렇게 쓴 거였어요. 만약 그 친구의 직업이 판검사 의사였어도 단어만 바꿔서 저렇게 썼을 거예요. 절대 초등학교 교사가 대단하지 않다는 의미로 쓴 게 아니었어요. 모든 댓글 다 읽어봤는데 저도 사실 친구가 제게 일종의 잘했다는 확인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고 저를 부러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확신은 하지 못한 게 그 친구는 학창시절 장학금도 받으면서 저보다 공부를 몇 배는 잘했고 선생님들의 촉망은 물론 주위에서 굉장한 관심을 받던 아이였기 때문에 저한테 부러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친구 말 맞다나 친구는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고 그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술 몇 잔 했기 때문에 술김에 그런가 보다 싶어서 확신을 못했던 거였어요. 근데 댓글 보니까 그게 정말 맞는 것 같고 술 깨고 나서 전화로도 저 말을 한 거 보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 친구가 저를 부러워한다고 해서 절대로 우월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냥 친구가 안쓰러워요. 저보다 훨씬 좋은 직장을 가졌음에도 속으로는 힘들어 했다는 게 뭐 하나 저보다 꿀릴 게 없는데 그 꿈 하나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마음이 아프네요. 저는 절대 그 친구가 교대 다니는 내내 임용 보는 그 순간까지 자극하고 괴롭힌 적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친구가 힘들다고 연락할 때마다 응원해 주었고 임용고시 보기 전에 고생했다고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편지까지 써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부모님 때문에 교사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하기 전까진 친구가 꿈을 포기한 건지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친구가 그냥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말했거든요. 그때 서운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건 중학교 때부터 항상 같은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된 계기가 그거였거든요. 또 우리는 이 분야를 다루는 학과에 같이 진학해서 졸업하고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자고 밥 먹듯 말해왔는데 원서 내기 3, 4일 전에 친구가 돌연 나 교대 원서 쓸 거다 라고 말해서 당황스러웠어요. 교사가 되고 싶었던 거면 나한테 왜 말을 안 했을까? 6년 동안 같은 길을 가자고 말해왔는데 왜 갑자기 교대를 간다고 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서운했던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맹세코 서운한 감정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구가 먼저 내가 너한테 갑자기 교대 간다고 해서 서운할 법도 한데 안 그래 보이네? 라고 말했으니까요. 아무튼 서운했던 건 정말 잠깐의 감정이었고 가장 친한 친구니까 그 친구가 선택한 길 응원해 주었어요. 대학교 입학하고부턴 거의 연락을 못했으니 서로 기분 상할 말 할 기회조차도 없었어요. 연락을 했다면 그 친구가 오히려 먼저 했죠. 저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그 친구한테 먼저 연락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친구가 공부할 수 있는데 내가 문자하면 방해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도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요. 열에 7번은 그 친구가 먼저 연락 넣어요. 그러면서 대학생 시절 그 친구한테 먼저 연락이 오면 자주 했던 말이 예체능 진짜 싫다 였어요. 다른 건 할만한데 체육이나 음악은 못 해먹겠다고 투정투의 연락이 대부분이었고 저는 그거 위로해주느라 바빴어요. 그래도 그거 나중에 교사 되면 다 필요한 거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다 라고 매일 말해줬고 은연중에 절대로 상처가 될 만한 말은 하지 않았고 설령 제가 했다 하더라도 상처가 됐다면 친구 성격상 그 자리에 바로 말했을 친구예요. 또 한 가지, 만났을 그날 제가 먼저 화를 내면서 친구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저를 기분 나쁘게 한 건 친구였고, 저도 욱해서 나는 하고 싶은 걸 하고 있기에 행복하다 라고 말한 거예요. 댓글 중에서 이 부분이 친구는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말이라고 하셨는데, 싸우기 전에 만날 때마다 친구가 했던 말이 적성에는 맞지 않지만 안정적이라 좋다 라고 말해왔고 또 본문에 썼다시피 만나면 항상 자기 반 애들 욕을 하길래 사명감이 부족하다고 느껴왔고요. 이런 친구의 말이 모여 친구 말에서 충분히 친구는 원하는 걸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도 화가 나니까 무의식 속에 친구는 원하는 걸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욱해서 말한 거예요. 그리고 제 마지막 말이 생각 없어 보이긴 하네요. 초등학교 교사의 단점을 알려달라는 건 제 잘못입니다. 인정해요. 친구를 말빨로 이겨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에요. 막말로 엿 한번 날리고 싶으니까 알려달라고 했는데 저도 그닥 좋지 않은 인성을 가진 건 분명하네요. 제가 쓰는 글이기 때문에 저한테 유리하게 써진 거 분명 맞고 안 그래도 친구한테 이 글 회사에 있을 때 보내줬어요. 그냥 터놓자고요. 친구한테 시간 되면 친구한테도 한번 글 써보라고 해볼게요. 아니면 친구의 입장을 제가 가지고 올게요. 저도 약간 댓글 보면서 욱해서 글이 좀 횡설수설한데 감안해서 봐주세요. 뒤죽박죽이라 더 큰 오해를 불러올까봐 걱정이네요. 두 번째 추가. 제 추가 글이 좀 어이가 없으셨죠? 댓글 보면서 정말 아닌데 하는 부분이 있길래 제 분에 못 이겨 격하게 써버렸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그러지 않았어도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제가 경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말대로 저는 그런 의미로 한 행동이 아니었어도 친구에게 충분히 상처가 될 만한 말들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 생각이 많이 짧았고 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절대로 결코라는 말을 많이 써서 추가글을 작성한 점, 친구의 감정을 제 마음대로 해석한 점을 친구에게는 물론 여러분께도 사과드려요. 또한 저를 옹호해 주시는 댓글을 읽다 보니 제 행동이 잘했다는 느낌을 저도 모르게 받았는지 착하게 보이고 싶고 반대로 나쁜 댓글을 보면 제가 잘못했다는 느낌을 지우고 싶어서 발끈했어요. 의도야 어찌됐든 친구에게 상처가 된 거면 제가 잘못한 게 맞는데 추가 글에 저만 너무 방어적으로 쓰고 친구가 잘못했단 식으로만 너무 써버린 것 같아요. 저도 잘못한 게 많은데 저만 너무 착한 사람, 불쌍한 사람처럼 쓴 것 같아 후회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친구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얘기 더 들어주고 듣고 싶은 말 한번 해줬으면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말을 한 친구보다
대처를 잘못한 제가 이번 일에 대해 더 책임이 큰 것 같네요. 여러분의 말씀대로 저도 잘한 건 없어요. 저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계기로 저도 참 착한 척 많이 해왔다는 걸 돌아볼 수 있었고, 이런 제 행동이 친구뿐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나 싶어서 마음이 불편하네요.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제 자신을 성찰하고 제 자신을 성장시켜 보려고요. 그리고 어제 친구의 입장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었어요. 예상과는 다르게 자작이라는 말이 나왔고 친구는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이건 사실이고 자작이라 해봤자 진짜가 자작이 되는 건 아니니 속상해도 별로 신경은 안 쓰였어요. 또 제가 뭐라 하든 자작이라 하실 분은 끝까지 자작이라 하실 거니까요. 근데 친구의 심경글에서 자작이라는 말이 달리니까 친구가 내 입장이 거짓말로 보이니까 저런 글이 달리는 거라고 속상해 하면서도 기분 나빠 있고 제게 삭제를 요구했어요. 친구가 그 글을 써준 건 그냥 나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싶다는 말로 써준 것이고 반성문 비슷하게 쓴 글이었어요. 친구 본인이 원해서 쓴 글이었는데 자작이라는 말이 도니까 속상해 했어요. 말투가 비슷하다는 분께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는 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중학교 때부터 저와 친구는 문예 동아리에 있었어요.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수필도 많이 썼었는데 아무래도 저랑 친구랑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책도 읽고 글도 같이 쓰다 보니 저희도 모르게 닮아갔는지 저희 둘의 작품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단어 선택도 그렇고 글의 흐름 같은 모든 게 닮아서 선생님께서 얼핏 보시고는 저희 둘 작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담이지만 그래서 서로의 개성을 살리라고 하는 꾸중도 많이 들었네요. 서로 글 쓸 때 글 써주는 거 아니냐는 오해도 샀었고 저희가 봤을 땐 서로의 개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든 저희는 느끼지 못한 비슷함이 아직까지도 있었나 봐요. 그 댓글 읽고는 좀 신기했어요. 몇 년이 지났어도 우리가 닮아 있나 보다. 아무튼 글 쓰는 동아리에서 활동했다는 점으로 봐서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대충 감이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친구 얘기는 이쯤에서 마치고 믿는 건 여러분 자유니까 여러분께 맡길게요. 그냥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하면서 가볍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말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어차피 바로 옆 동네 사니까 오늘 늦게나마 만나보려고요. 아직까지 서로 다 푼 게 아닌 것 같고 직접 만나서 얼굴 봐야 서로의 진심이 어땠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해 하실까 싶지만 반응 봐서 그때 후기 들고 또 올 수 있으면 와볼게요. 근데 안 오지 싶어요. 풀리면 풀린 대로 저희끼리 또 잘 지내면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제 경황 없는 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제 막 돌진한 남녀 쌍둥이 아가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 아줌마예요. 생각할수록 열받고 치가 떨려서 어디 하소연이라도 하자 싶어서 글 올립니다.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여러 번의 시험관 아기 시술 끝에 지금의 두 천사들을 임신했습니다. 뛸 듯이 기뻐하는 친정 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다짜고짜 남자냐 여자냐 캐물으시던 시부모님.
제왕절개로 아이 낳고 회복하고 퇴원하면서부터 시부모님은 날마다 아이들을 시댁에 데려오길 원하셨고, 그래도 첫 손주니 마땅히 그래야 할 것 같아서 매주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친정은 같은 아파트라 시댁에서 질투를 많이 하셨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날이 갈수록 시부모님의 아이들 차별이 심해졌습니다. 아가들 물건을 사도 꼭 우리 아들 것만 사고, 요즘에 천기저귀가 좋다며 아들 것만 주고, 천연 제품만 쓰라고 하고 등등 엄청 극성이세요. 시누이들이 아가들 모자나 옷을 선물로 주는데 행여 핑크색이나 노란색인 여성스러운 색만 보이면 아들 것만 사지 기집애 것도 사왔냐며 투덜대십니다. 6개월 모유수유 채우고 이유식으로 바꿨을 때 모유수유 왜 더 안 하냐고, 애는 모유 먹고 커야 건강한 거다 하시기에 이제 끊을 때 돼서 끊었다고, 아이 둘을 먹이려니까 양도 부족하다고 했더니 기집애는 그냥 분유 먹여도 된다고, 귀한 모유는 아들한테 많이 주라고, 그 말 듣고 빈정 상해서 제가 엄마니까 제가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네가 애를 키워봤냐며 지랄하지 말고 내 말 들으라고 욕설할 때부터 서서히 발길을 끊었습니다. 애기들 돌잔치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신우 생일이라서 시댁에 다 같이 모였었습니다. 둘 다 칭얼대길래 눕혀놓고 기저귀를 갈고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을 안아 올리더니 너는 애 엉덩이가 이렇게 되도록 기저귀 하나 못 가냐 라면서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갈고 있어요, 어머님 하면서 좋게 좋게 넘어가려는데 딸아이가 어머니께서 주신 천 기저귀를 차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시더니 저 귀한 걸 기집애한테 채웠다면서 발로 딸아이를 밀어버렸어요. 애가 옆으로 밀리니까 놀라서 우는데, 그때 저도 이성이 뚝 끊겨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왜 애를 발로 미냐고 진짜 미친년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딸도 친손주인데 무슨 짐짝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발로 밀어버리고, 그동안 당했던 차별이랑 내가 잠깐 눈 돌린 사이에 더 심한 짓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가면서 부랴부랴 딸 챙겨서 남편한테 안기고 시어머니한테서 아들 뺏어서 시댁에서 나왔어요. 제가 소리 지르니까 다들 놀라서 달려오고 남편한테 여기서 나갈 거라고, 다시는 안 올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우리 아들 뺏어가니까 네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대드냐고, 우리 손자 내놓으라고. 저도 그때 화를 주체를 못해서 네 손주가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다시는 우리 아들 딸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우리 손자 놓고 가라고, 얼마나 귀한 핏줄인지 아냐고 나불나불 댑니다. 남편이랑 신우들이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말리는 걸 뒤로 하고 남편한테서 딸을 빼앗아 애 둘을 유모차에 태우고 저 혼자 친정으로 도망치듯 왔어요. 남편도 제가 집에 없다는 걸 알고 친정으로 왔는데 제가 다시는 시댁 안 갈 거라고, 우리 딸을 무슨 더러운 것 취급하면서 발로 밀어버렸다고, 아들이고 딸이고 그 집에는 더는 못 데려간다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도 알겠다고 그러겠다고 처음에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하면 안 되겠냐고 그럽니다. 시부모님이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자기한테 매일 애들 보고 싶다고 전화 온다고, 그러신 분들이 왜 저한텐 아무 말씀 없으신 거죠? 남편이 아니라 저한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 놈도 자기 딸이 그런 취급 당하는데 호구처럼 가만히 있고 자기 부모만 두둔하고 제가 심한 겁니까?
친정 부모님들도 남편한테 계속 그런 소리 할 거면 오지 말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전 앞으로 시댁 안 찾아뵐 거고요. 만약 남편이 계속 저런 식으로 나오면 이혼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독한 걸까요? 추가. 정말 하소연 겸 올렸던 글인데 이렇게까지나 많은 분들이 충고해 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저희 딸과 같은 아픔을 겪으셨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참 힘들었네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해주신 조언 덕분에 조금은 후련한 후기를 올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고해주신 대로 이대로 친정에 도망쳐 있느니 뭐라도 확실하게 끝내야 할 것 같아서 아이들은 친정 부모님께 잠시 맡겨두고 신우들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신우들도 차마 시부모님 편을 들지 못하더군요. 하는 말이 자기들도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딸이라고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자랐다고요. 지금에야 번듯한 직장도 있고 동생보다 돈도 잘 버니 잘 대해주지만 어릴 때 못 받은 정 때문에 호구처럼 놓지 못하고 있었다고 그냥 다 싫더라고요. 신우들도 불쌍하고 우리 딸도 그 지옥에 계속 데리고 갔다면 어땠을지 생각하니 더 눈물 나고 그래서 더 확실하게 내가 처신을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신우들한테 시부모님 지금 찾아뵙고 싶다고 확실하게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고 했죠. 신우들은 분명 좋은 소리 못 들을 거니 그냥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 게 싫어서 기어코 찾아갔습니다. 시아버님은 출근하셔서 집에 안 계셨고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얼굴로 맞아주셨어요. 거실에 앉아서 한마디도 안 하다가 제가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하니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노려보다가 독한 년이라고 하시대요. 자기가 애를 손찌검한 것도 아니고 손자 주려고 산 기저귀 엄한 년이 차고 있어서 슬쩍 민 것 뿐인데 오버하는 거라고 감히 시모 앞에서 소리 지르고 욕하는 건 누구한테 배웠냐고 참 듣고 있는 내내 내가 여길 왜 왔을까 싶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와본 제가 참 등신 같았습니다. 혼자 언성 높여가면서 소리 지르는 시모 보니 핸드폰 녹음기 켜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시모가 발로 우리 딸 차는 순간 이젠 이 집엔 우리 아이들 털끝 하나 못 드릴 거라고 다짐했지만 정말로 미안하다 사과하면 아예 인연을 끊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참 바보 같은 기대였죠. 계속 제게 소리 지르면서 우리 딸을 기집애 하는 거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도 막말 한 바가지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는 시어머니야말로 그년 아니냐고. 시어머니는 기집애 아니세요? 어머니 말 맞다나 어디 기집애가 친엄마도 아닌데 함부로 우리 아들을 보려고 하세요? 앞으로 이 집구석에 발들일 일 없으니까 평생 친손주 얼굴 볼 생각 말고 아들이나 옆구리에 끼고 사시라고 한바탕 쏟아내고 나왔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 제 턱이랑 목에 스크래치 자국이 남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신발장에 이마가 찍혀서 피가 났습니다. 있는 힘껏 밀치고 도망치다시피 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남편 불러다 앉혀놓고 녹음기 틀어주면서 네가 시부모님 반성하고 있다고 했는데 난 정작 이딴 말이나 듣고 얼굴에 스크래치 났다고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한숨을 푹 쉬며 너도 참 독한 여자다 라고 하대요. 노인네가 잠시 감정이 격해지면 그럴 수도 있지. 애가 심하게 다친 것도 아니고 살짝 밀린 건데 차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아들이 귀해서
옛날 분이니까 그런 건데 넌 그것도 이해 못하냐? 라고 말합니다. 또 얼마나 네가 심한 말을 했으면 자기 엄마가 손찌검을 했겠냐고요. 네가 엄마를 밀치는 바람에 아프던 허리가 더 나빠졌다. 뭐 어쨌다 나불나불. 끝까지 제 잘못만 말하대요. 거기서부터 마음 접었습니다. 이혼하기로요. 시댁의 발길 끊으면 뭐합니까? 이런 사람이랑 살면 절대로 그 집안과 연을 못 끊을 텐데. 그래서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혼이 장난이냐고 하네요.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너는 아빠 자격도 없고 남편 자격도 없다고 했습니다. 양육권도 내가 가져올 거고 이혼소송 불사하더라도 너랑은 안 산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진단서도 끊을 거라고 합의 안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때야 사태 파악을 한 건지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러지 마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냐. 아직도 큰 소리 치는 남편이 우습고 하찮아서 너 같은 아빠는 없는 게 낫다. 너처럼 애들 차별하는 놈 밑에서 애 잘못 키우느니 혼자 키우는 게 낫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준비나 해라. 라고 말하고 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계속 친정에 찾아오고 카톡하고 전화하고 이제는 시댁에서까지 전화가 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그랬다고 말했겠죠. 지금 변호사 알아보는 중이고 신혼집은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때 제가 해온 거라 명의도 제 명의고 그놈 물건만 싹 정리해서 내보내면 그만이기에 마음 잡고 새 인생 시작하려 준비 중입니다. 참고로 진단서도 뗐고요. 합의해줄 생각 없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들도 단단히 화가 나셨는지 물심양면 도와주고 계십니다. 참 귀하게 얻은 아이들인데 돌잔치도 어영부영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친구들이랑 조촐하게 보냈습니다. 그 일이 터진 후가 돌잔치였기에 예약을 취소했고 시댁 식구랑 남편 없이 우리끼리 돌잔치를 했으니 그 때문에 절 더 독한 여자라고 보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살려고요. 이렇게 긴 글 읽어주시고 저에게 많은 조언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